모두가 아시는 분 어디 계시죠? 우리 곽성문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께서 영어로 연설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까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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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우리 제가 장난치면 안 되니까 또 어른이신데 그죠? 우리 박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날씨가 몹시 춥고 그렇습니다. 탄핵 무효 그리고 돌아와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가 주제로 하는 오이 박사의 집회가 오늘은 이 평택 캠프 험프리 정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방역을 미끼로 또 서울시 전역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택 우리 주한미군 기지 앞으로 오게 된 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지금이 이른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제일 마지막 주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26일이 추수감사절이고 오늘 지금 나흘째 이제 사흘째 연휴를 보내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우리 주한미군 병사들에게 즐거운 이 추수감사절 휴일을 잘 보내달라는 그런 저희들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완전히 부정 사기에 의해서 박탈당했다가 다시 뺏어오는 정말 위대한 지금 전쟁을 벌이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우리가 성원을 하면서 아울러 지금 서청대에서 오늘이 1300하고도 39일째 옥중투쟁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투쟁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선 정말 이 연휴를 생처기병을 즐기고 계실 우리 미군들에게 짤막한 말 저도 옛날에 하던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Hello, the soldiers in Camp Humphrey. Are you enjoying the Thanksgiving holidays? We are here to convey our Korean people's sincere gratitude and thanks to your soldiers. We wish you enjoy great and happy holidays. 자,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좀 진행하고 있는 선거 관련 소송을 우선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경합주 6개 지역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계획대로 작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3개 주에 줄리아니 변호사가 하는 소송이 제기가 됐고 또 조지아와 미시간 주에는 시드니 파월 아주 혜성처럼 나타난 여전사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미국의 그 주 이름을 외우고 진행 상황을 다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경합주 6개 어느 지역에서도 선거인단을 공식으로 확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 현재에도 확정된 선거인단 표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 바이든은 227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현재 시간으로 25일 펜실베니아주 유명한 그 피츠버그에 바로 옆에 있는 게티스버그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국민을 위한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이 연설이 나온 것이 바로 게티스버그라는 장소인데, 게티스버그는 실제 가보시면 남북 전쟁 때 막바지에 북군이 승리를 결정적으로 거두는 계기가 된 대전투인데, 그 지역에서만 수만 명의 남북 병사들이 정말 목숨을 잃은 아주 처참한 전적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직후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를 찾아서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 위대한 연설을 남긴 장소인데, 바로 그 장소에서 이번에 최초로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 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뒤집어쳤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정인들이 나와서 정말 상상도 못할 부정선거 사례를 하나하나 다 밝히면서, 설마 우리 미국에서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보낸 이런 개명천지에 이런 부정이 벌어질까 했던 일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가 정말 경악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거를 대라고 요구하던 그 이른바 주류 매체들, 완전히 그 빛이 좌파에 물든 미국의 언론들이 이런 급변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당황하는 모습이 현저하게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청회가, 정문회가 미시간에도 열리게 돼 있고 위스콘신에도 12월 1일까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야 된다면은, 시드니 파월이라는 전 연방 검사를 지낸 유명한 여성 변호사, 여전사가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에 어제 날짜로 104페이지짜리 고발장과 74페이지짜리 고발장을 미시간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하는 스마트매틱, 그리고 서버를 제공했던 이른바 사이틀, 이러한 조작에 관련된 이러한 디지털 컴퓨터 관련 회사들이 전부 엮여 있으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12월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이틀 회사의 프랑크푸르트 그 백업 서버 보관 장소에서 가져온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밝혔고요. 특히 놀라운 사실은 조지아주에 낸 법률용어로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에서 나온 정인만 정언으로서 채택을 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우만 해도 정말 이번에 놀랐습니다. 미국 2억 4천만 인구를 다스리는 그 미국에서 법관 숫자가 대한민국 법관보다도 적습니다. 미국 법관이 적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일일이 하는 그런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본인이 어떤 고발을 하거나 정언을 한다면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선서를 하고, 어떤 내용이냐, 이 정언 내용이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거짓말로 밝혀지면은 나는 위정 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걸 서약을 하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사실상 검찰 신문 조서에 가까운 정도로 조서를 꾸며서 변호사도 역시 서명을 해서 이걸 법원에 가서 공정을 하는 건데, 이걸 에피데빗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서한 진술서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법정 정언과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 에피데빗이 아주 강력한 정언을 담은 내용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도미니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사기의 본질을 누가 파헤쳤느냐. 현재 미국 육군 병사로서 제가 정확하게는 111 무슨 그 정보연대에 305 군사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화이트 해커로서 근무하고 있는 21살짜리 육군 사병이 직접 최근 한 2주 동안 파헤친 그 내용을 그대로 에피데비스로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는 국제적인 업무가 개입되어 있는 게 세르비아가 완전히 개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그리고 깜짝 놀랍게도 개표하는 당일에 인터넷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란과 중공, 미국의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적국인 이란과 중공이 실시간 개표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그 정언에 들어 있습니다. 좀 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진핑이가 미국 개표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저 펜실베니아에 바이든이 지고 있네, 오케이 30만 표 더 갖다 부어, 미시간에는 오케이 10분 더 갖다 부어, 이런 식의 지시를 내릴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미국의 국회의원, 상원, 하원의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부정의 어떤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거대한 암흑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어떤 단일 어떤 집단에 의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러한 거대한 업무가 개입되어 있는,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15 총선 역시 여기에 가담이 됐겠죠. 한국에도 한 틀이라고 같은 틀자 돌림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모종의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부정의 사례가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전체 전모가 드러나면은 대한민국의 이른바 5.9 대선에서부터 18년 6.13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선거에 이러한 조작 세력에 가입한 디지털 부정선거 사례도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어려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또는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가장 발전된 정치 형태로 우리 전 세계 대다수 선진 경제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 그리고 공화정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어떠한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남미 몇몇 국가에 국가되지 않고 지금 중공을 필두로 해서 중공이 선봉에 서서 중공의 그 영향력 아래서 중공의 그 막대한 돈이 뿌려지면서 이 세계를 어떤 전체주의, 파쇼주의로 끌어가고 있는 세력들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단순히 어떤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 전체 자유민주 체제에 기반을 둔 전체 문명과 야만 파괴의 대결입니다. 또 이건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바꿔치기 하고 20만 표, 30만 표 가짜 투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 자리를 뺏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또 만일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이 세력들이 다음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4.15 선거 다음 개표하는 당일 우리 그 개표를 보고 우리 국민들 아마 대부분이 그냥 놀래 뒤집어 자빠졌을 겁니다. 3분의 2에 가까운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우리는 부정선거라고 규탄을 하고 그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3분의 2에 가까운 압도적인 다수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저 주사파 대깨문들이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란 법이 그냥 온갖 법이 다 만들어지고 있고, 자들은 의회의 독점을 통해서 법률을 의한 법이라는 걸 내세워서 완전히 지금 사실상의 전체주의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을 그렇게 권력을 도둑질해 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용인된다면은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지구 전체의 운명을 건 선과 악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도 강력한 지원을 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미국 시민들의 그 용기와 그 신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정말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독립전쟁 때 총을 들고 영국 제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뛰어쳐나옵니다. 만일에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저 어떤 빅텍, 저 거대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대통령직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가져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는 미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올 것이라고, 그 미국 시민들의 양심과 용기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살아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미국의 이른바 건국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미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미국의 법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We support strongly for Mr. President. 자, 함께 한번 해보시죠. We support for Mr. President. We support for Mr. President Trump. 자,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치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법과 정의가 없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청와대 원내 복귀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치주의에 의하지 않은 강제 구금이기 때문이고, 그 점을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청에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6년 가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최순실이를 독일에서 소환해다가 이른바 서울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무슨 특별수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최순실이가 좌우한 이런저런 국정농단을 벌였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서 최순실이와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 두 사람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소장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동정범이라는 딱 한 줄이 들어가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가 되고 탄핵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을 단 한 차례 조사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서면 조사한 적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사자가 아닌 최순실에 대한 조사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하는 그 검찰 공소장이 바로 여러분 탄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이 창피하게도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이영렬이, 여기에서부터 검찰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윤석열이와 추미애의 저 추잡하고 정말 구린내 나는 저 싸움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걸 가지고 탄핵이 시작된 여러분, 국회에서 12월 9일 날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넘길 때 이른바 국회에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라고 넘긴 내용이 뭡니까? 신문 기사 쪼가리 15개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이와 안종범이 공소장 이 두 가지, 이 17가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걸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으로 있던 황교안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한다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전말입니다. 법치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이라는 법치주의가 사라지고 지금 문재인 좌빨 이 집단은 법에 의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률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국회,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이 문재인 집단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의한 통치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감염머선 예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아예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줄고 늘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이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이 이번에 조지아주 고발장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중국과 이란 등 공산주의 세력이 이런 사태를 벌여놓고 모니터로 미국의 선거 개표 상황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1339일째 서청대 독방에서 벌이고 있는 그 투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한 그 민주당 딥스테이트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 투쟁과 같은 투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4년 전에 탄핵했던 그 세력들, 그리고 가짜 문재인을 만들어낸 세력들, 그리고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과반수 3분의 2석을 얻어서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이 세력들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도둑질에 가려는 세력과 동일한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투쟁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오전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이렇게 하는 온라인상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선우 라이프라는 그 게시판에 이 내용도 사실은 많이 돌아다닌 내용입니다만 어느 서울대 학생이 정리를 해서 내놨습니다. 다 아시죠?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문재인 밑에서 3년을 살아보니까 대통령님이 다 옳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만 들어보죠. 대통령이 삼성 롯데 재벌들 돈 뜯어갔다고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 지금 문재인 밑에서 라임 사태다 옵티포스다 뭐 해가지고 서민들 저 투자한 돈 조 단위로 헤쳐먹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액수도 보니까 겨우 1,000억도 안 되고 몇백억밖에 안 됐다.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첫해 13년 여름에 당시 검찰총장 이 군산 친구입니다. 소실을 처벌 내려놓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몰래 키우고 있었던 그 일부 일처제를 분명히 하는 실정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서 사퇴를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 언론이 대통령을 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도 대통령을 욕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이 쫓아내려고 추미애와 윤석열이가 벌이는 이 싸움, 개싸움을 보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순실이 딸내미 정유라가 이대 입학한 걸 그냥 백을 썼다고 걔를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입학 졸업 다 뺏겼는데 걔는 지금 정유라는 중학교 졸업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아들 딸내미들 서류 위조해 가지고 의대 보내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건 그래도 최순실이는 열심히 말을 타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이라도 땄지 않느냐. 정말 대통령님 잘못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1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니까 우리 시청자 하시는 분들, 애국 동지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 감수성이 많고 대한민국의 지성이라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지나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옳았다. 아니야, 한수도 나가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문재인보다 100배 나았다. 정말 문재인이 이 일당들에 비춰보면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제대로 원칙대로 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남북 문제에서도 정말 대통령을 사랑한 국민이었다. 심지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의 해방을 위해 노력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반 우리 태극기를 단 우리 세력들을 저놈들이 우리를 거구라고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돼야 될 제1야당 저 김종인이 저 패거리들조차 우리를 거구로 몰아붙였지만은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문재인 일당이 아무리 집회를 금지해도 우리는 기회에 있으면은 외쳐야 합니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20대 세대들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은 길어봤자 내년 1월 6일 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끝이 나는 것이고 빠르면은 2주 안에 선거인단 구성이 안 되는 것으로서 결정이 됩니다. 멀지 않은 싸움입니다. 함께 싸워나갑시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거 부정을 밝히려는 그 투쟁을 우리가 강력히 지지하고 우리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해보시죠. We support for Mr. President. We support for Mr. President. 감사합니다.